안녕하십니까. 조영종 인류입니다. 전 시간에는 레지오가 창설된 첫 모임까지를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레지오가 창설된 후에 그 단원들은 어떤 활동들을 초창기에 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은 초창기 때 평신도들을 향한 사목적 사도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활동을 하기 전에 그 마음에 항상 그 무장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 신비적 교리, 한쪽은 성모성심. 이 두 가지의 알맹이가 되는, 이 바탕이 되는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는 항상 꽉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운 마음을 가지고 활동에 항상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보았을 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외로우신 예수님을 위로하려고 했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봤을 때 소년 예수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죄인들을 만났을 때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성모님께 의지하려고 했으며 성모님과 거룩한 일치를 이루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성모님의 봉사에 함께라는 좌우명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활동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1921년 레지오가 창설될 당시에 했던 첫 활동들은 병원 방문이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환자들을 볼 때 그 환자들을 그냥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레지오 활동 가서도 그냥 환자 방문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분은 나의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난받는 나의 예수님께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신지 이런 걸 알아내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창기 때 레지오 단원들은 바로 그 환자들을 작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아주 큰 활동이었죠. 더블린은 많은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항구 도시입니다. 선원들 아니면은 그 방문객들, 많은 사람들이 그 더블린을 찾아 들어왔는데, 그래서인지 그곳에는 그 홍등가가 생겼습니다. 율락하죠. 율락녀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일랜드의 90% 이상이 캐톨릭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율락녀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피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지오 활동으로 2인 1조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홍등가 그러면은 항상 범죄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율락녀들을 컨택을 해서 피정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피정을 받고 회개하고 정말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다시 영세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은 환히 차 있었습니다. 프랭크 덥시도 같이 대열에 앉아서 영성체를 하고 제단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강렬한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고 회고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정을 받고 나서 다시 홍등가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랭크 덥시는 자기 친구인 더블린 시장 코스크레이브 씨한테 이 얘기를 해서 장소를 이렇게 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상타 마리아 기숙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다시 재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하면서 다시는 홍등가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분들을 선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시와 경찰 모두 합세해가지고 사창가를 안전히 부르드자로 밀어버렸습니다. 밀고 나서 그 자리에 그 아파트먼트를 건립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들을 그 레지오 단원들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27년에 세 번째 한 활동은
샛별 기숙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샛별 기숙사는 레지오 본부가 있는 콘칠리움 레지오니스가 있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만들어서 더블린 내에 있는 홈레스 피플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는 둥근 원으로 해서 아치가 있는데요. 그 위에 샛별 그러면은 구원의 새벽을 알리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꽃동네와 비슷한 그 성격의 호스텔이었습니다. 이름은 모닝스타 호스텔이고 지금까지도 브리시팀 단원들이 그 호스텔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후 네 번째 한 활동은 천상의 모후 기숙사를 만들어서 돌봤는데 그때 돌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많고 사생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사생아들을 돌보는 그런 기숙사였는데 나중에 집계를 해보니까 무려 4,000명 이상의 그 사생아들이 그곳을 거쳐나갔습니다. 프랭크 덥시한테는 이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고 항상 불렀고 프랭크 덥시는 어린아이들의 그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 하는 그 큰 활동들을 그 레지오 단원들이 해냈습니다. 이러한 그 활동을 하는 중에 프랭크 덥시한테 새로운 정보가 하나 입수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1932년에 더블린에서 세계 성체 대회가 열린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때 프랭크 덥시는 이거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교황님을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 편지를 한번 띄웠습니다. 교황님 아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리젝트가 됐죠.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인 그 더블린 시장 코스크레이브 씨, 그 당시에는 더블린 시에서 그 레지오로 인해서 많은 또 공적을 세웠고 또한 교황청에서도 그로 인해서 교황청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 Order of the Grand Cross라는 그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교황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띄웠어요, 교황님한테.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프랭크 덥시 롬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교황청에 가서 교황 피오 11세를 아련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황 피오 11세 이 교황님과 프랭크 덥시와는 가장 그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평신도 사도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질 때 프랭크 덥시한테 물어봅니다. 프랭크 덥시, 자리를 뜨기 전에 한마디 하십시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프랭크 덥시는 얘기를 합니다. 세계 전 주교님들께 우리 레지오를 좀 알려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약속을 하고 공문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 2,700여 교구에 공문들을 띄웁니다. 그래서 레지오를 선전하게 되는 거죠. 1932년 세계 성체대회가 더블린에서 열릴 때 레지오 마리아에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신부님들한테 나눠드릴 팜플렛 등등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주교님, 수요님, 신부님들께 다 맨투맨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안내를 안내책자 이런 것들을 다 나눠드리고 설명을 또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체대회가 끝나고 돌아간 주교님들한테서 편지가 옵니다. 우리도 레지오 마리아를 창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선교사를 좀 파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여러 군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랭크 덥시는 콘칠리움 레지오니스, 그러니까 레지오 본부죠. 본부의 명의로 레지오 선교사 엔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도처에 파견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파견된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레지오가 도입된 것은 1931년인데 1934년에 선교사가 파견이 되는데 맨 1호 선교사 이름이 메리 더프였습니다. 그분이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뉴멕시코로 가서 첫 번째 브리시팀을 만들고 이듬해인 1935년에 뉴욕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지역에서 브롱스 쪽에다가
프레시디움을 만드는데 그 프레시디움이 점점점 성장해서 지금의 뉴욕 세나투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전 세계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한 65명 정도가 되었고, 우리 레지오 마리아는 이 세계 성체 대회로 인해서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이 기간 동안 가장 크게 눈부시게 성장을 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1953년도에 몽시뇰 헤럴드, 나중에는 대주교님이 되셨지만, 이 주교님께서 목포시 산정동에, 그 당시에는 산정동 성당에 17명의 그 캐톨릭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자들을 17,000명이 넘는 사도직 평신도로다가 양성을 해냈습니다. 정말 선교의 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 후로다가 레지오 마리아는 점점 성장을 해서 지금 한국의 레지오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5만 명 이상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700여 교구 중에서 2,300개 교구에 레지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의 레지오 단원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더프시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그 성과를 이뤄내므로 인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에 1965년 9월 11일 날 평신도로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교님들이 한 2,500 주교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영국의 쉐넨 그 추경님께서 프랭크 더피를 소개합니다. 그분의 그분의 업적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소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갖다가 정말 길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프랭크 더피는 나이가 91세가 된 때가 1990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신 날도 이분은 하루에 미사 2대를 드렸어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인했습니다. 미사 2대를 드리고 집에 와서, 집에는 집안을 돌봐주는 메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분께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해가지고 혼자서 침실에 올라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뜬 채 앞에 걸려있는 예수 성심상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91세의 나이로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정말 잘 들어두어라.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성서 말씀처럼 프랭크 더프시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레지오를 창설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었던 그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레지오를 창설할 수 있게끔 만든 동기, 그리스도 신비체의 교리였습니다. 내가 나 자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은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당신도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당신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진리 속에서 레지오 단원들은 활동 대상이 정말 작은 예수님으로 보일 때 활동다운 활동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레지오 조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